자, 그 다음 254페이지 넘어가서 다른 작품 또 보도록 할게요. 옛 노래 3편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3편을 살펴볼 거예요. 자, 2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54페이지와 255페이지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형식의 작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까지 한참 향유했던 시조라는 작품, 갈래의 작품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여러분들 문학의 갈래 살펴보면 시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보고 오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시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배웠던 것처럼 우리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신진사대부들, 신진사대부들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나요? 네, 우리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유학을 받아들인 신진사대부들이 시작을 해서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향유하던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형성. 정형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네, 그런 갈래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조하면 가장 잘 떠오르는 것이 3장, 세 개의 장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 장은 2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장의 2구, 중장의 2구, 그 다음에 종장의 2구 해가지고 합치면 몇 개예요? 6개의 구죠. 그래서 여러분이 3장 6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45자의 내외의 글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시조라는 것은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지막 종장의 첫 번째는 항상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또 이 시조의 형식적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조의 정형성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조라는 것은 원래 이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임금님에 대한 충성이나 그런 유교적 이념들이 보통 초반에는 주를 이루었었는데요.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자연에 대한 어떤 예찬이나 혹은 뭐 나중에 이제 이 시조가 양반에서부터 이제 평민층까지, 양민 평민들까지 이 향유 계층이 내려오게 되면서 일반 서민들의 삶을 영환을 담아내는 작품들도 나오기 시작해서 되게 널리 오랫동안 향유되었던 작품이라고, 갈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시조의 형식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한번 시조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성산문에 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작품이 2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둘 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시조 작품이기 때문에 세 단계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러분들이 향가 같은 경우도 19채, 가장 정제되어 있는 19채 향가도 보면은 기서혈 해서 4, 4, 2의 3단 구성을 이루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시조에도 보면은 초중 종장의 3단 구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바로 이 3단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장의 3음절로 첫 구가 3음절로 고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향가도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오는 형태가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통일신라 시대부터 쭉 사용되었던, 향유되었던 향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향유되었던 시조에도 그런 형식적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고전 시가의 어떤 문학의 전통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 건데요. 이 몸이 죽어가서 이 작가인 성산문 이 일대기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작가 소개 영상에서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종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의 단종 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거나 혹은 귀양되어서 살았던 생육신, 사육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 성산문의 작품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종만 섬기겠다. 세조의 이 시대이지만 내가 단종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서 볼 거니까요. 한번 세 단계로 나누어 봅시다. 자, 초장이고요. 네, 갑자기 칠판에 뭐가 많이 써 있죠? 선생님이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그 안전 재난 문자 와가지고 네, 중간부터 녹화가 끊겼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깜빡하고 비행기 모드를 해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 잘못이죠. 네, 초장을 쓰는 순간부터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쓰긴 좀 그렇고 그냥 쭉 설명을 할게요. 그냥.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25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하니? 자, 이 몸이 죽는다면, 자, 내가 죽는다면 무엇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는다면 무엇이 될까라고 하면서 극한적인 상황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죽는다면, 죽음에까지 이른다면 무엇이 될까? 그랬더니 중장 두 번째 행이죠. 자,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송이 되어이셔. 자, 복례산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 있는 산인데요. 되게 높은 험준한 산을 말합니다. 자, 그 산의 제1봉 첫 번째 산, 산 꼭대기에 있는 낙락장송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낙락장송이라는 건 소나무인데 어떤 소나무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중국 산수화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 산수화 같은 것도 보면은 험준한 산 꼭대기에 바위산 위에 이렇게 막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막 축축 늘어져가지고 가지가 길게 네, 늘어져 있는 그런 소나무를 말해요. 네, 소나무는 워낙 이제 생명력도 강하고 네, 척박한 환경을 잘 자라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제 유교 시대, 네, 조선 시대에서 선비들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상징 중에 하나죠. 자, 다시 말하자면 낙락장송이라는 것은 그냥 소나무 그래 굳은 절개와 지조를 나타내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중장은 어떤 험준한 산 꼭대기에 있는 복례산의 산 꼭대기에 험준한 산 꼭대기에 있는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있는 소나무처럼 소나무가 되고 싶다.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소나무가 되고 싶냐? 자, 백설이 만건곤할제. 자, 백설이라는 거는 하얀 눈을 말해요. 자, 하얀 눈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얀 눈이 만건곤. 여러분 건곤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 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바닷물에 썰물과 밀물 네,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네, 가득 찼다는 뜻인데 그 백설이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온 세상이라는 뜻이죠. 자, 온 세상에 가득 차서 하얗게 덮어버릴 때 나는 그 소나무가 되어서 독야청청하겠다. 홀로 고독하다 할 때 독자죠. 홀로 청청 푸르고 푸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이 성산문이 이 시조를 지을 때 생각해보면은 단종 보기를 꽤 하다가 세조한테 들켜서 수양대군한테 들켜서 이제 처벌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백설은 이 소나무를 덮어버리는 온 세상을 덮는 이 백설은 시련과 고난, 소나무에게는 시련과 고난과 같은 고난을 주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 백설은 수양대군과 그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백설이 만건곤하다라는 것은 수양대군이 득세를 하고 있다. 수양대군이 이제 왕이 되고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네, 찬탈했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고 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독야청청하겠다. 끝까지 단종을 향한 충성과 의리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성산문은 내가 만약에 죽음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 가더라도 나는 복례산 제1봉에 있는 이 낙락장송처럼 너네가 아무리 득세를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시련을 주어도 나는 끝까지 단종에 대한 절개와 의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황진이의 작품인데요. 보통 시조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그런 하여가나 혹은 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하는 뭐 단심가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첫 초장에 첫 구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제목처럼 쓰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살펴보면은 밤에 한 허리를 자르겠다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재기 넘치는 재치 있는 표현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동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겨울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겨울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절기인데 이 동지의 달 밤에 긴 밤에 한 허리를 자르겠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밤이라는 것은 시간이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여러분 만질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 추상적 개념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허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처럼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게 쉽게 접할 수 있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재미있게. 그래서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화해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짓달의 한 허리를 베어내서 뭘 하냐? 자, 춘풍 이불. 자, 춘풍이라는 것은 봄바람이에요. 자,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에다가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긴 물체가 똘똘똘 말려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여러분 긴 뱀이 이렇게 또아리 틀게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 당시에 전기밥솥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밥을 하고 나서 이 밥이 식지 않도록 이제 밖에 나가 계시는 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밥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밥을 어디다 보관했냐면은 이제 그 당시 아궁이로 불을 뗐으니까 이 아궁이가 불을 떼면서 이렇게 열기를 전하면 방에다 열기를 전할 때 가장 열기와 제일 처음에 만나는 따뜻한 그 아랫목에다가 밥을 넣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놨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그러니까 그 잘라낸 시간을 따뜻하게 소중하게 이불 밑에 서리서리 긴 시간을 잘랐으니까 긴 시간이겠죠. 그 시간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잘 보관을 했다가 자, 종장 한번 볼게요. 자,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론님이라는 말은요 사랑하는 님 이란 뜻인데요. 자, 어론님이군요. 자, 어론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임을 말하는 건데요. 자,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거든.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 되면은 나는 그것을 다시 꺼내서 구비구비 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구비구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음성 상징어입니다. 돌돌돌 말려있는 것을 길게 펴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역시 음성 상징어고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뭐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이성 친구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만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PC 게임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핸드폰, 스마트폰을 한다든가 이런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그죠? 똑같은 한 시간도 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있다든가 근데 국어 수업은 들으면 좀 시간이 빨리 가죠? 재밌으니까. 근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온라인 클래스를 듣다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든가 하면은 50분이 정말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네. 금방 지나가지 않죠. 정말 길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이렇게 님이 안 계신, 사랑하는 님이 없이 나 혼자서 보내는 이 밤의 길이는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 이 사랑하는 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밤은 아주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체감상.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외롭게 있는 동짓달의 긴 밤의 한 허리를 잘라내서 사랑하는 님이 오셨을 때 이 시간을 갖다 쓰고 싶다.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과 있는 시간이 아깝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안타깝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운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셨을 때 이 아까운 혼자서 외로운 시간을 잘라다가 여기서 쓰고 싶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구비구비 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해서 구체화해내는 과정, 바로 이것을 문학적 형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빗대어서 혹은 그것을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것을 형상화, 문학적 형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또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또 이런 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함으로써 또 이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 이 시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임과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그 임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임과 함께 있을 때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 아깝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옛 노래 세 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작품의 어떤 감상 포인트를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표현법이나 뭐 이런 시상의 전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노래 세 편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공통성, 그러니까 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 시대까지 흘러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전 시가에서 어떤 형식적 공통성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3단 구성을 이루고 있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망원곤이나 아이고 지워졌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망원곤이나 혹은 백설이 망원곤이죠. 자, 백설이 할 때 이렇게 백설이 하면서 3음절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었던 이런 식으로 우리 종장의 어떤 낙구에서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종장의 첫 구가 3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형식적 공통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학이 전통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뒤에 보면 학습 활동이 있는데요. 학습 활동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